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또다시 추가로 규제 지역들이 전국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현상들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일부 지역들은 이제 해제가 되면서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이제 11월 19일인가요? 김포 지역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이외에 이제 파주 지역이라든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 그 이외의 지역들 풍선 효과에 따른 가격 상승 여력을 이제 보였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들을 지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도 강하게 이렇게 규제 지역들을 뭐 핀셋 규제라고 해가지고 자꾸 템포를 늦추면서 지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정을 하고 좀 신속하게 지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일부 지역들은 좀 안타까운 지정을 한 지역들 중에 그 지정의 요건이 좀 안타까운 그런 지역들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고 12월 17일에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정책과하고 토지정책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 이제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 현장 단속 강화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부산에 9곳, 그리고 대구에 7곳, 그리고 광주 5곳, 울산 2곳, 그리고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등 36곳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지정을 한 이 확대 폭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창원 의창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이 됐는데 조정대상 지역으로는 지정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좀 의아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그리고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일부 가격의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들은 이제 해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 이제 이 해제를 하면서 잘못 해제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급등한 그런 지역들도 있었는데 일부 지역이 이제 해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료는 17일에 이제 배포가 됐지만 이 효력 발생 시기는 18일부터 규제 지역의 지정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지역들이 지정이 됐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지역들만 보면은 이제 부산이나 대구, 뭐 광주 같은 경우에 이제 대다수의 지역들이 지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울산도 2곳 해가지고 광역시 23개의 지역이 이제 지정이 됐고 파주 같은 경우에 지금 11월 19일에 빠졌었죠. 김포 지역만 지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지정이 됐고 천안 2곳, 동남구하고 서북구 그리고 논산 공주, 뭐 전주가 전주 2곳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논산이나 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그런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투기 수요들이 일부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은 지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들의 가격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좀 안 좋은 그런 효과로 가격 상승 효과로 보여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런 서울 권역부터 시작된 그리고 수도권의 그런 그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된 그런 풍선 효과들이 지방으로까지 가면서 전국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어 올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게 보여져요. 뭐 수도권의 웬만한 지역들은 지금 10억 원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의 외곽 지역들의 가격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서울의 외곽 지역들의 아파트에 이제 패닉 바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그런 많은 분들이 뭐 30대 40대 분들이
수도권의 지역들, 규제 지역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싸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의 외곽 지역부터 다시 회귀하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 창원, 포항, 뭐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이제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의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77주째 계속해서 연속해서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77주 연속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도 상승을 하고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에 따른 풍선 효과에 따라서 주택의 가격까지도 이제 밀어 올리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시점이라서 굉장히 무주택자 분들께서는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조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이제 국토부 장관 내정자께서, 공공주택에 대한 그러한 생각에, 틀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주택 공급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이제 좀 조심스럽고 기대가 됩니다. 저도. 그래서, 향후에 그런 주택 공급에 따른, 물량들이 공공임대주택 뭐 토지 환매부에 대한 그런 주택들이 일부 이제 확대될 것으로 보여져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시기를 두고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36개의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이제 창원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 지구로 이제 신규 지정됐다고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동향을 한번 보면은,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장 유동성. 이제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제 정부에서, 저금리 때문에 이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초저금리 때문에 오른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오늘 신문에서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저금리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다, 전세 가격이 상승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는 총재께서 저금리 때문이 아니다, 잘못된 임대차법 시행 때문에 이렇게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그리고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에 주택 매수 심리가 상승대로 전환되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빠르게 이런 심리가 주택 매수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일단은 그 청약에 대한 수요가 많고, 그리고 미분양 물량들이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세대 연립의 주택의 매매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권이나 수도권의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되면서 그런 주택을 매수할 수 없겠다는 그런 심리가 이제 외곽에 있는 지역이라든가, 뭐 서울 외곽이라든가, 아니면은 수도권 외곽에 다세대나 연립으로까지 이제 미루어지고 있는, 매매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광역시, 대도시 등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 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한다, 일부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투기 수요들 일부,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주의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부동산 시장에 과열 양상이 이제 저금리 시대이고, 그리고 마땅히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영상에서도 다루었지만 비트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들이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양적 완화를 하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러한 투기 수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 회피 목적의 저가주택, 공시가 1억 원 미만. 그러니까는 이 1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네요. 공시가 1억 원 미만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에서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중과세 같은 경우에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8%, 그리고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2%입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을 더 늘리려고 해도 취득세에 대한 부담, 물론 보유세와 그 양도세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취득세의 부담이 높기 때문에 이런 주택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부담을 이제 느끼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에서 이제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들 지방에까지 가가지고 이런 주택들을 매수하는 이 투기 세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언론 기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억 미만의 주택 가격이 1억 미만의 주택 가격들의 그런 매물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그런 정보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런 지역들, 공시가 1억 미만의 그런 지역들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살 집을 이제 외부의 투기 세력들, 그런 분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서울이나 외곽 지역의 이런 그 수도권의 풍선 효과에 따른 어떻게 보면 선의 피해를 본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부인들의 거래 비중도 많이 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표에서 살펴보면은 이제 매수자 특성의 변화 같은 경우에 뭐 울산 남구, 뭐 천안, 그리고 창원 해가지고 주택 보유자 매수 비율하고 외지인의 매수 비율을 이제 도표로 나타낸 건데, 이 외지인의 그 매수 비율만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10월과 8월에서 10월하고 이제 11월 뭐 한 달 정도의 그 시차를 두고 본다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죠. 외지인의 비율이 16.7%에서 47% 엄청납니다, 수치가. 그리고 뭐 거의 뭐 10%, 10포인트 이상씩 대부분 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외지인의 매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외지인의 매수 비율로 인해서 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실수요자분들은 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를 보셨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그 시작한 공급 부족 현상이 어떻게 보면은 지방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현상으로도 보여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요건에 충족하면은 이제 지정이 된다는 거예요. 투기 과열 그 지구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간단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이제 물가 상승률의 1.3배가 초과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요건들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들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 지정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갭 투자나 전반적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곳을 이제 지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원의 주요 단지 주택 거래 사례,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인데 최고 신고가의 변화만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1억 9천에서 2억 9천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이 매매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1억 5천에서 2억 1천만 원, 그리고 1억 5천에서 2억 원으로 이제 가격이 신고가가 변화가 됐다. 그리고 거래 건수 같은 경우에도 변화량을 본다면 3.3건에서 33건, 그리고 2건에서 9건, 1건에서 5건, 굉장히 배수가 높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성산구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조정대상 지역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하여 시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성산구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조정대상 지역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 의창구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왜 지정이 안 됐나 봤더니 이 요건을 충족을 못했네요. 투기과열 지구로 동시에 지정하여 시정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격은 급등 중이나 신축단지 대부분 입주가 완료되어 청약 경쟁률, 그리고 전매 거래량 비율 등 조정대상 지역의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투기과열 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조정대상 지역에는 지정이 안 됐지만 투기과열 지구에 지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이제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네요.
일부 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 및 해제, 그리고 6개월 정기 재검토 해가지고 이제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이 있고, 이제 추가 여지, 가격 상승 여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읍면은 해제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이 해제가 됐다는 거죠. 인천 중구의 을왕, 남북, 덕교, 무의동 같은 지역, 그리고 양주시의 백서읍, 남광적, 은현면, 그리고 안성시에는 이러한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울러서 앞으로 6개월마다 기존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서 안정세가 확보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들은 이제 해제를 지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 지정 효과에 따른 부분을 보게 된다면, 근본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 효력은 18일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는 세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배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등 금융 규제 강화, LTV 같은 경우에는 9억 이하 50%, 그리고 초과는 30% 적용이 되고, 주택 구입 시에는 실거주 목적 외에는 주담대가 이제 금지가 되죠. 그리고 청약 규제 같은 경우에도 강화가 적용됩니다.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 및 분양권 전매 제한이 되고, 금융 규제 강화 같은 경우에는 LTV 40%,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은 50%, 투기 과열 지구는 40%죠. 그리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60%죠. 그래서 40%의 적용을 받고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곳은, 그리고 초과 20% 등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 시에는 당연히 주담대 원칙 등 금지가 되고,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국토부 자료를 보시게 된다면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로 신규 지정된 이러한 지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지역들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규제 지역 지정 및 지정 효과에 따른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고 지정 효과는 출력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정 효과에 다른 부분,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가 어떤 부분이 이렇게 틀려지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셔가지고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대다수의 지역들이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묶이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서울의 지역의 그런 주택 가격이 이제 대다수의 지역들이 이렇게 묶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모든 전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 주택 가격들을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그 주택에 대한 공급 물량도 많이 적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규제 지역을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하는 이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규제 지역들도 이제 대부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주택 수요 니즈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공급 물량들을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 공공 재개발이나 공공 재건축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시그널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시그널을 얼마나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내정자가 이제 어떠한 정책을 펼칠지, 그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하향 안정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정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더 이상의 이 가격이 오르는 것들을 큰 폭으로 오르는 이러한 상황들을 억제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능할 수 있을지는 이제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기 신도시에 따른 그러한 방향성이 이제 완성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그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서 제 생각을 공유를 해봤고, 이런 자료들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청약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들의 그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규제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규제 지역들이 규제 지역으로 또 되면서 대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그 지방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러한 지역들의 주택 가격이 동반 상승, 전국적인 지금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규제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다루어 봤고, 여러분들께서도 국토부에 이 자료들을 출력하셔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신청까지 해 놓으시면 제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